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희대 이제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대법원이 이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대법관이. 그래서 새로운 이제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조희대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계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가지고 대법관이 바뀐 게 지금 5분. 치마자 말자 이제 신숙희, 그다음에 엄상필, 신숙희, 엄상필 두 분을 이렇게 추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노경필, 그다음에 박영재, 자이, 박영재, 그 다음에 이수견 대법관까지 통과됐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서 가장 극찬한, 옛날에 처음에 방송할 때 추천하고 칭찬한 게 이수견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 찬스 이용해가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팔아서 몇십억 벌은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다가 그걸 다 기부를 한다 이래가지고 통과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이래서 이제 5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조희대 체제가 이제 완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한 3가지는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코드 인사가 아니고 능력 위주로 이제 추천했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제는 이제 아예 이번에 김선수도 나갔잖아요. 코드 인사 좌파들 김선수 있잖아. 김명수 위에 김선수, 민변 회장 있잖아요. 이런, 또는 이제 소쿠리 선관위, 노정희 이런 데 자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운동권 좌파 이념 판사들 있잖아요. 코드 이런 데 판사가 없다. 상당히 대법원도 언론에서는 보통 이렇게 불러요. 중도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이렇게 불러합니다. 중도라는 건 이게 보수로 봐요. 왜? 현상유지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도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는 보통 진보, 그 다음에 중도 보수. 그냥 보수하면 좀 이상하니까 좀 이제 보통은 분류할 때 보면 진보 판사,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진보 좌파 판사들은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거의 나가고, 이번에 노정이나 김선수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도 보수가 압도적 우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코드 인사가 없이 이제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데 추천 대법관이 구성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죠. 첫째, 대법원 구성이 이제 좌파 코드 판사는 없다. 어제 저 점심을 변호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중에 2분이 호남 출신의 변호사였어요. 제 동기인데, 호남 출신이니까 이제 자기가 노경필이하고 동기래. 노경필이가 이제 호남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지만 연수원 동기죠.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데 고향이 호남이 한 명이 있거든. 호남 배려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 노경필하고 동기라고 하길래, 대법관하고. 그래서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지. 노경필이가 평소에 정치 색깔이 어때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놈은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한대. 그놈에게 거구 보수라서 아예 상종을 안 한대. 그 소리 듣고 제가 속으로 잘 뽑았네. 그 민주당에 출마까지 하신 선배인데, 전라도에서. 근데 노경필하고 동기인데 노경필이가 거구 보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중도 보수는 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명도 코드 판사는 없다. 박영재, 이수견 판사 말할 것도 없고 노경필까지.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는 이제 코드는 배제하고 능력 위주로 뽑는, 이게 첫째 평가받는 조희대 리더십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재판이 아주 빨라졌어요. 이건 다 피부로 느낍니다. 재판이 상당히 빨라져 신속해지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늘어지 가지고 막 장기 미제 사건이 장기 사건이 민사가 옛날보다 막 3배 늘고 형사도 2배 늘고 이게 엄청나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아니 법원장이 재판합니다. 법원장이 솔선수범해서 사건을 때라 빨리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해라 이래가 법원장 재판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법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요런 전문법관들이 빨리 고 분야는 다 떼라 전문법관제 이런 것들이 도입했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재판이 신속하고 빨라지고 있다. 요즘 제가 재판 저도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판사가 가능하면 1심 구속 6개월이면 이걸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신속 재판. 이게 바로 조희대 리더십의 두 번째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힘들죠. 뭐 이재명이나 전부 범죄자들이 시간 끌어가 3년 다음에 대선까지 끌자는 전략이잖아. 이재명이가 신속한 재판하면 가장 피해자는 이재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에 완전히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사 혁신, 인사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해버렸어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이 이자도 판사들이 추천한 거거든요. 판사들이 추천해가 자기 법원장을 뽑으면 법원장이 판사들 눈치나 본다고 제대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이라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이 판사들이 추천하는 거 직선제처럼 우리 옛날 대학 총장 뽑을 때 그게 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한 거예요. 뭐 법원장을 판사들이 추천하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대법원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지. 그걸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석 부장회의를 부활시켰어요. 김명수 때 없앤 거. 왜 각 법원에 가면 이제 수석 부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회의를 없애버렸다니까. 왜? 판사들은 전부 공평해야 돼. 판사는 똑같은 판사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의 부장 승진 제도도 없애고 수석 부장이 있어봤자 이게 유명무실하게 모든 판사는 다 평등해. 이러니까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고등법원 부장까지는 부활을 못 시켜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의 법원마다 수석 부장 회의를 대법원에 소집해서 신속한 재판을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그 우리 수원지방법원에 가면 수석 부장 있잖아. 조병구. 왜 제가 저번에 김용 이재명의 오른발 김용을 신속하게 5년을 때린 그 판사가 조병구 판사를 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수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에 사건 많잖아. 이재명 사건에는 뭐나. 그러면 이게 도움되는 거예요. 전국의 수석부장이 다 모여가지고 대법원에서 회의를 해서 법원마다 신속하게 어떻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거냐. 이걸 회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수석부장도 좀 이게 나름대로 이게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판사도 신상필벌할 수가 있잖아. 실력이 있고 재판 잘하면 네가 수석부장 해라. 이렇게 신상필벌이 되잖아요. 저는 더 좋은 거는 이게 고법부장 제도도 이게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완전히 법원이 싹 바뀌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이제 대법관의 구성이 좌파 코드들은 나가고 이제 중도 보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다 됐다. 첫째, 대법원이 바뀌었다. 두 번째,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장 재판제나 전문법관 도입 이런 게 확 재판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사들 인사에도 새바람이 불면서 이제 각급 법원장이 판사들이 직선하듯이 추천하는 이런 제도는 폐지되고 그 다음에 수석부장회를 부활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재판을 독려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가 정상화되면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은 제지원자이겠습니까? 제재 가지고 이게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받을 자들이 가장 불안하겠죠.
가장 대법관이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뭐 바로 이제 재판이 신속 심전합니다. 다 바뀌었어요. 어제 그저께 다 바뀐 거예요. 이수견. 이제 뭐 재판은 이제 휴가 다음 주부터 일사천리로 간다. 제일 먼저 찬바람이 불면 조국이부터 구속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조국이부터 10월 조국이부터 대법관이 바로 있으니 그 다음에 윤미향이죠. 윤미향이 더 먼저 갈 수 있죠. 윤미향 작년에 올라 윤미향 조국 대법원에 있는 사건부터 날아가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있는 것도 곧 오겠죠. 황운하부터 뭐 송철호 이런 데 고등법에 있는 것도 아마 이제 줄줄이 오래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심 재판을 선고 앞두고 있는 이재명의 위정교사나 선거법 바로 그 1심 곧 끝날 거 아닙니까? 9, 10월. 그러면 항소심부터는 재판이 날아갈 겁니다. 법대로 3개월, 3개월 신속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보는 순서 조국, 윤미향, 그 다음에 황운하, 송철호, 백운우 이런 자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심에 있는 이재명부터 줄줄이 재판이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야, 결국 이제 우리 법치주의 이거는 이제 이거 지키는 가장 이제 이거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법원이 이제 완전히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 법에 따라 이제 이거 신속한 재판들이 이루어지면 줄줄이 범죄자들은 쇠고랑 차거나 배지를 떼거나 아마 이게 둘 다 하겠죠. 뭐 배지 떼면서 쇠고랑 차는 이런 게 제일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이고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잘한 거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면 6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6년을 못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시에 퇴임합니다. 왜?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대법원장도 이 나이 제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달 차로 같이 퇴임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 지명하면 6년간 그 대법원장이 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뒤를 봐줄 수도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은 잘못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그 소신껏 같이 퇴임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했고 현재까지 그 지명은 상당히 그 성공적이다. 이런 데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